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난치병, 잘 낫지 않는 병이죠. 뭐 어디 가도 뭐 답이 없고 또 뭐 어떤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그런 병을 난치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난치병,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떤 병명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참 희한한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겉으로 보면 당신이 멀쩡한데 혹시 이게 정신적인 문제 아닌가 해가지고 이 정신과 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특히 요즘 젊으신 분들이 정말 이런 정신과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정말 흔하게 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정신과 약을 한두 번 정도는 복용을 하고, 제가 볼 때는 복용을 하고 효과가 없는 분들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신과 약이라는 것은 원래 보면은 효과가 딱 처음부터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은 정신과 약을 딱 먹고 바로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정신과 약에 대한 그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어딕션이라고, 중독이 돼요. 의존과 의존성도 있고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약들이 돼요. 오히려 마약하고도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중독성과 의존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어기먼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증강, 그렇죠?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약의 용량을 점점 더 늘려야 됩니다. 약을 늘리는 거죠. 약의 용량을. 약의 용량이 늘려도 안 되면 몸에 뭐 칵테일 요법 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섞죠. 이런 것들 보면 과연 정신과 약에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약에 의해서 내 몸이 통제당하는 거 아닙니까? 안 좋은 어떤 사이클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 젊은 분들, 뭐 청소년들이 좀 더 이런 약을 먹고 오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엔간한 치료 방법 갖고는 안 된다. 치료가 되시는 분들은 뭐냐? 이 약의 의존이나 중독이나 증강에 그런 틀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신과 얘기다. 그러면 뭐 요즘 뭐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도파민이네, 뭐 세로토닌이네, 이런 것들이 생각해보세요. 정신과 약을 딱 먹었는데 도파민제, 세로토닌 억제제, 뭐 제업소스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딱 먹었으면은 바로 좋아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통제고 바로 아픈 게 없어져야 진통제잖아요. 근데 이 약은 희한하게 2주에서 뭐 4주, 뭐 심지어는 뭐 6주 정도의 이후에 약이 듣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약을 먹으면 바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2주에서 4주 정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이 정신과 약은 뇌를 순환시킨다. 뇌를 세뇌시키는 기관으로 봐야 되지 않나.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이런 약 가지고도 안 되니까 오시는 분들은 약을 먹으면 더 막 불편하고 더 안 좋다는 거예요. 더 기분도 안 좋고 뭐 그런 분들을 치료를 해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효과가 빨라요. 의존이나 중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효과가 빠르다. 뭐 그런 예가 많아요. 그래서 답이 없잖아요. 답이 뭐 그렇잖아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정신과 약을 먹고 뭐 마약성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 뭐 앞에서 뭐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케이스를 좀 제가 그래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함으로써 이런 것도 있구나. 병에 대한 그런 접근의 그런 방식이 틀리는 것이니까 세상에 정답은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으로 가는 그런 환자분들, 진짜 한두 분이라도 치료로 인해서 정말 병도 치료가 되고 이런 정신과 약의 어떤 그런 굴레에 빠져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 아주 그냥
어여쁜 환자분을 오셨는데 이분이 일단 지금 특이한 게 이제 설통이죠, 설통. 혀가 아파서 뭘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치는 김치는 맵잖아요. 그러니까 혀가 아프니까 거기다가 이 불면 잠 못 자는 거예요. 자다가 계속 깨고 혀가 아프고 불면증 있고 그다음에 어지럼증, 설통, 불면, 현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통이 있어. 그다음에 이제 소화가 안 돼요. 소화불량. 혀는 아파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지, 잠은 잘 안 오지, 어지럽지, 머리는 아프지, 속은 소화가 안 되죠. 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다 치료를 해봤겠죠. 처음에 이제 동네 병원부터 자기해가지고 한의원 이분은 그래서 처음부터 정신과 가려고 했겠습니까?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한방병원에 가가지고 이 한약을 먹는데 이 한약을 먹는데 효과는 없고 설사만 나더라고요. 그죠? 이 한의학에서는 그래요. 이 이 혀는 심장하고 연관돼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혀가 아프거나 혀가 막 뜨겁거나 이건 혀 아프면서 막 열감이 있으니까 이것은 심장의 열로 봅니다. 심장 열을 치료하는 약재, 한약재는 대부분 좀 어떻게 보면 좀 찬약이 많이 들어가죠. 찬약이 들어가니까 설사가 나는 거죠. 효과는 없이 설사는 나중에 한약 먹고 싶겠어요. 저라도 먹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 그래요. 저 한약 좀 드셔야 될 텐데 그래도 한약은 설사해서 못 먹습니다. 딱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본다고 해서 설사한다는데 또 한약 드시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다음에 한번 천천히 치료하면서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치료를 조금 권해보니까 설마 그러죠. 대부분이 다 설마 해가지고 이분이 이거 저거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한방병원 가서 하나 이거 설사만 하고 효과는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과로 가는 거죠. 이분이 처음 정신과를 가가지고 이렇게 받은 게 5가지 약제입니다. 사람의 이름도 참 어렵죠. 저도 이거 정확히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데스벨라라는 약은 SNRI라고 해가지고 선택적 SSRI가 선택적 세로토닌 리업 인테이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흡수 억제제죠. 세로토닌을 이것은 세로토닌과 노르에프린을 제흡수를 방해를 해가지고 뇌 세로토닌과 노르에프린을 많이 만든다. 많이 있게 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울제죠. 그다음에 인데놀이라는 것은 이렇게 찾아보니까 무슨 요즘 시험 보기 전에도 이렇게 면접 보기 전에 먹는 그런 항프라인데 그런 거. 그다음에 알프라졸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약이죠. 엔조디아제핀 강력한 그런 어떤 진정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수면제를 많이 쓰는 약들이죠. 잠을 못 자니까 이걸 썼겠죠. 그다음에 아미트틸린은 항우울제입니다. 이 항우울제는 부작용이 자살 위험증과 자살, 그다음에 폭력행위, 그다음에 성기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약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런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강력한 주범의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썼다는 겁니다. 지금 한 2주 내지 한 달 정도 써도 어떻게 보면 혀가는 계속 아프니까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플러스 알프라졸람을 0.125로 더 증량을 시켜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그 환자분 엄마하고 같이 오셨는데 제가 엄마 보자로 오늘 약 처방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만약 그 여성분이 이 약을 먹고 딱 효과가 있어서 혀가 또 안 아프고 잠도 잘 잤다고 생각합시다. 이 약을 계속 먹어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의존이 되고 나중에 중독이 되고 나중에 이제 좀 증가 약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을 했다면은 과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약의 어떤 나의 건강권을 어떻게 보면 통제당하는 거 아닙니까? 약 없으면 못 사는 그 정도 되면 정말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척추에서 오는 병이니까 척추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분의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분의 병의 원인, 혀 아프죠, 머리 아프죠, 어지럽죠, 그다음에 소화도 잘 안 되죠, 잠도 안 오죠. 자, 여기 뼈를 보세요. 처음 오셨을 때 이 흉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 흉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흉추 1번, 여기는 머리하고 눈이죠, 여기는 심장이죠, 여기는 폐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볼록볼록 지금 튀어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척추를 튀어나온 부분을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이런 뼈가 굉장히 우울증도 야기하고 불안장애도 야기하고 공황장애도 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뼈를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특히 이제 여자분이시고 좀 민감해가지고 골반 부위를 제가 표시를 안 했지만 골반이 좀 올라가 있으면서 일자허리가 되면서 등이 굽는 거예요. 지금 이분 보면 등이 굽는 게 보이시죠? 라운드 숄더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7번 치료한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을 이제 보는데 상당히 많이 이제 이런 데도 지금 들어가고 이 이후에도 지금 치료를 좀 7회 정도 더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뭐 많이 이제 평탄해진 상황입니다. 이번 달에 안 오십니다. 또 와서 좀 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90% 이상 나으셨다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여기 이렇게 튀어 올라온 분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어지럼증, 눈 통증, 이쪽까지 그러면은 또 소화불량,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자리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그게 잘 안 낫고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그런 어떤 요즘에는 약을 쓸 때 그런 정신과 약을 같이 넣어주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중독이 되면은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약들을 더 증량을 시켜야 내 몸이 그걸 좀 정상인 듯한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약의 의존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정말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골반 내려주고 요추 점만 만들고 여기를 펴주니까 이 증상이 싹 나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한약을 안 먹다 했죠. 한약 먹으면 설사하니까. 근데 이제 제 뼈골 채우는 약을 쓰니까 나중에는 변비가 와요. 변비를 또 해소해달라고 해가지고 변비를 해소할 수 있는 약재 몇 가지를 더 첨가해서 약을 썼어요. 뭐 정말 약도 잘 먹고 혀 아픈 거 없어서 김치도 맛있게 먹는다. 잠도 이제 안 깨고 잘 잔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얘가 뭐 많지는 않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정말 척추를 잘 치료함으로써 척추의 정렬을 제대로 맞춰줌으로써 모든 병, 정말 뭐 정신과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난치병도 이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 솔직히 뭐 정신과약 먹고 싶어서 드시겠습니까? 하지만 점차 사회가 정신과 약을 너무 뭐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정말 그런 정신과 약, 마약을 많이 쓰는 그런 나라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정신과 약 한번 먹으면 진짜 평생을 먹어야 될 그런 상황도 생기는 거니까 약의 노예가 되는 건 정말 뇌가 쇠뇌가 당해서 약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불편하고 안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런 정신과 약에 의존하고 중독되는 것보다는 정말 척추를 바로 세우고, 척추 바로 세우면 정신이 밝아집니다. 정신이 밝아지면 그게 건강한 아주 신명나는 세상을 우리 같이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입니다.